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실만 하지요? 공부. 예. 근데 공부 시작하다 보면은요, 비용도 많이 절약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 시작하다 보니까 단풍 구경도, 꽃 구경도 좀 생략을 하다 보고, 그죠? 계모임 나가는 것도 자꾸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뭐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하고 시간 조금 잊어버리시고 요거 자격증 취득하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긴박해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자격증 취득하려면 금방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왜 자격증을 공부하지? 올해만 안 잡고 내년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 교재 486페이지예요. 486페이지. 저번에 제가 그랬죠. 부동산세법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6문항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 3가지를 고르라면 취득세하고 3문제, 재산세가 3문제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그럼 요 3가지 세금만 집중적으로 해도 12문제입니다. 그죠? 세법은 10개 정도 봐주면 2차 합격하는데 평균 내는데 무난한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지방세, 이 취득세는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라고 하고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11가지 세금이요,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소득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13가지인데 법이 그때마다 다 틀려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법 하나에 세금 하나씩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이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이렇게 법 하나. 그래서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예요.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 23조부터 32조까지가 등록 면허세, 104조부터 134조가 재산세. 그러니까 결론은 법 하나에 지방세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됐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도 중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법이 같으니까. 그래서 용어를 처음에 잘 이해하시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공부할 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1조부터 22조까지 나와 있는 취득세 부분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 486조 취득세 한눈에 보기 그랬죠. 그림. 요거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처음이니까. 근데 기본 정도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 한눈에 딱 확인할 수 있는 거, 까먹지 않게 보려고. 근데 이건 요약이 됐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487쪽에 취득세가 뭔지 개요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공부해야 될 취득세는 2주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공부하는 이 취득세는 7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7시간의 분량으로 수업해야 될 부분을 한 4시간 가까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또 자르고 2주 후에 오면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무리하더라도 오늘 취득세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 프린트 나갔죠? 오늘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프린트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건 기본 골격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487조 개요라고 나왔죠? 설명을 드리면 이 얘기예요.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데 옛날 거 얘기해도 오래전에 없어진 건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냥 들으세요. 이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아파트 같은 거 취득을 하면
취득했다는 행위가 있으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랬어요. 그죠? 이때 취득세는 여러분 지방세법은 11가지 세금을 기재해 놨는데 소수점이 나와요. 세율이.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하면 만약에 1.2%면 100분의 1.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이걸 어떻게? 천분율로 표시하면 100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1000분의 12나 100분의 1.2나 그냥 1.2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렇게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천분율로 비율이 되어 있어. 세율이. 그러면 천분율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백분율로 수정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되 시험에서는 천분율로 물어봐요, 백분율로 물어봐요. 시험에 뭘로 물어볼 것 같아요? 법에는 천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출제하는 놈에 따라서 틀려. 예? 천분율로 물어보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그냥 백분율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가 1000분의 20이었었어요. 이때는 취득세가 간단했어. 토지를 취득하든 농지를 취득하든 아파트 단독주택을 취득하든 무조건 그냥 몇 프로? 1000분의 20, 2%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뭐해서요? 취득해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 이 부동산 내 거, 이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 내 거잖아요. 세 글자로 늘리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6글자로 늘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풀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합니다. 이때 뭐 냈어요? 등록세라는 게 있었어요. 등록세. 이때는요, 요 세율이 복잡했었어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면 1000분의 20도 있고,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도 있었고, 건물 새로 지으면 1000분의 8도 있고, 상속받으면 1000분의 8, 공유물은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201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하는 사람하고 취득세 같이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만 내고? 취득세만 내고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 여러분 상속받으면 재산권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이중매매 다툼이 발생 안 하니까 등기법에 빨리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죠. 불법 아니에요. 다만 법에 그거 뭐 하려면, 팔으려면 자기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팔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만 내고? 취득세만 내고 등기 안 하니까 등록세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이 반만 들어오죠. 예. 그리고 업무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 그래서 2000 몇 년? 11년 1월 1일부터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합쳐서 세금 내라 이거야. 지금 이걸 합쳐서 뭘로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 등록세가 없어졌습니까? 요거 합쳐진 거지. 그래서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면 1000분의 얼마?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등록세가 합쳐진 거다. 역사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합쳐졌느냐? 업무가 간소화되고, 그죠? 나 등기 안 할래? 그래도 합쳐서 보내야 돼. 취득세 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취득세 개요에 얘기해요. 읽고 가면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전에 옛날 뭐하고? 취득세하고 옛날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공부상의 공적장부인 등기부상에 기재해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부과했던 등록세 일부를 통합해서 뭘로? 취득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할 때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뭐 내라? 취득세 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 개요. 그럼 특징 보시면 다 보실 거 아니고 1번 취득세는 누가 세금 내라고 하느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예요?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그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의 부동산은 광역시장이, 도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도지사가 취득한 사람한테 너 취득세 내 이렇게 부과한다. 그래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면 시군세, 지방세 중에서도 도지사, 도세 그러면 특광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도세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2번 물세는 뭐냐? 사람 중심은 합치면 인세, 사람과 관계없이 물건 각각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걸 물세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마다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세라고 합니다. 다른 건 생략을 하고 5번에 가서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질주의가 바로 뭐냐?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취득했죠. 이렇게 소유권을 부여했으면, 취득했으면 형식상 절차인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실질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취득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까지 전부 다 했어요? 넘겨받았어. 그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놓고 아직 내 앞으로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돼. 그냥 는 내라. 취득세 내라 이거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죠?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를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안 해도 돼. 근데 는 내. 취득세는 내. 그래서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부여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했으니까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실질주의예요. 그럼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맨 끝에. 형식주의는 또 반대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죠. 부동산 내 게 아니야. 근데 내 앞으로 형식상 했어요? 등기했으면 취득세 내라. 그것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아닌데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등기한 명의자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여러분, 명의신 딱 들어봤죠? 재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리고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등기한 사람은 걔 재산이 아니야. 그래도 등기했기 때문에 걔 보내야 돼. 취득세는 억울하잖아. 아니,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등기했으면 내라고? 취득세 내라.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억울하면. 이해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게 아니라도 부동산을 내 앞으로 했으면, 등기했으면 당연히 보내고 취득세 내고, 반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데 내 앞으로 안 해도,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이게 실질주의와 형식주의 둘 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사실상 현황부가라고 그랬죠. 예, 사실상 현황부가 488쪽이에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두 번째 줄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등기권리증에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농사 짓고 있으니까? 농지죠. 농지인 줄 알고 샀어요. 토지를. 사고 나서 보니까 등기권리증에 뭘로 되어 있어? 임야.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매매할 때 그거 안 하고 팔면 등기권리증에는 임야, 실제로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세법은 여러분은 취득한 걸로 봐라? 농지. 왜?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농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해야 되는,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지목 변경 여러분이 해야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 살 때 지목 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방한테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넘겨받아야 돼. 안 해도 돼. 자기가 세금 내면 되니까. 봐요. 임야인데 뭘로 돼 있어? 등기권리증 보니까 임야. 근데 실제로는 농지야. 그럼 농사 짓고 있는 사람,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등기하고
여러분한테 팔아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팔았어요. 사는 사람이 더 웃기는 거지. 여러분이 샀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 취득이야? 농지 취득이라니까.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할 때? 팔 때 지목 변경 등기 여러분이 해야죠. 그때 또 취득세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목 변경 바꾸는 것도 취득세 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땅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지목하고 등기 권리 좀 봐야 될 거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당하는데 토지는 사기가 많어. 서해안 밀문 간섭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죠. 썰물이 많이 나갈 때 많이 나가잖아. 그럴 때 저기 공부만 한 사람들 있죠. 예? 의사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친한 사람이 소개하는 거지. 야, 땅 조금 싼 거 있으니까 너 살래? 돈 있으니까 따라가잖아. 가봤더니 밀물이 썰물이 많이 나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넓거든. 샀어. 나중에 사놓고서 등기해놓고 믿고 한번 땅 구경 가봤더니 없네. 물이 들어와서 예? 밀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덮을 거 아니야. 없어졌어요. 이런 게 사기야. 많아. 시골 같은데 서해안 같은데 바닷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수시로 가봐야 돼. 밀물 썰물 조성값만이 차이가 클 때 가봐야, 클 때도 가고 또 적을 때도 가보고 해서 물에 잠기는지 안 잠기는, 그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 빼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물이 많이 나갔을 때는 이만큼 되니까 넓은 땅을 살 때 가격이 부하니까 싸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사기, 그런 게 사기지.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뭘로?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줄 끝에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뭘로?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공부상 현황 그것도 중요하네. 거기 줄치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잖아. 둘 다 줄쳐놓으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고. 그래서 공부상 현황 거긴 줄치는 게 아니라 부어만. 그렇지. 그거 사실상 현황 이거 줄치는 거지. 사실상 현황에도 줄쳐놓고 공부상 현황에도 줄쳐놓으면 뭐가 중요한 거냐. 마음대로 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안 나와. 뭐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현황이 뭐하다? 불분명하다 또는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만 공부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상 현황. 이거 됐어요? 자, 요 정도 특징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잠깐 보세요. 프린트에 취득세 성격 그랬죠? 예? 거기 페이지 메모해 놓고 어디에서 487 표시해 놓고 취득세 성격 옆에다가 페이지 487조. 자, 취득세는 도세라고 그랬죠? 이때 도세는 메모할 것 적어라 이거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도세다. 그죠? 예,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 소재지. 또 두 번째 오른쪽에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물세. 사실상 현황이죠? 예, 취득할 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또 옆에 실질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부하면 취득하면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여러분 공부할 때 등기를 안 했어도 언제 적어? 등기 X 이러면 되잖아.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 취득하면 뭐한다? 취득세 내라. 이게 실질주의. 그 다음에 행위세는 취득한 짓을 했으니까. 행위가 뭐죠? 무슨 짓, 무슨 짓거리, 이걸 행위라고 하죠. 예? 여러분 법률행위, 법률에 관련된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 하면 없어 보이죠. 그걸 무슨 짓, 이걸 법에서 뭐라 그래? 무슨 행위.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한 행위가 없어. 그런데 나는 취득세 내야 돼. 얘는 환자지.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아,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 내는 거야. 취득한 행위가 없는데도 나는 취득세 내야 돼. 얘는 환자, 입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한다. 행위세 또는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489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 나왔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이에요. 여러분, 저 첫날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첫날에 2주 전에 했을 때 기억 안 해도 돼요. 수업할 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니까. 모든 세금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취득세잖아요. 지금 무엇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되는 게 취득세죠. 그럼 무엇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공부하고 나서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인데? 세율. 이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무엇,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지방세법에 취득세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럼 물건 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취득했어도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의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럼 지방세법에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의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 땅을 토지라고 하죠. 그런데 땅은요,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에 땅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목이라고 그러네. 그걸 정해놓은 법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시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토지 나왔죠. 토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랬죠. 여기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땅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농사 짓고 있으면 전, 답.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지목이 28개 열거해놨죠. 전, 답, 과수원, 목장녀, 세법 선생이 28개 지목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 28번째 잡종지. 이렇게 해서 예, 우리나라의 땅은 이름을 붙여놨다. 이걸 지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요. 그래서 토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그 28가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또 하나는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사실상의 토지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아직 토지 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실제로 땅이라면 취득했을 때 보내라 취득세.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가 뭐냐 시험에서 절대로 안 물어봐. 다만 토지는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는 땅은 취득하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간단하죠. 예, 두 번째 건축물. 여러분 건축물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음 장에 2번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은 첫 번째 줄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랬죠. 거기까지. 자, 첫 번째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 얘기는 우리가 건축법을 세법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잠깐 보시면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1번. 예, 거기에 보시면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상에, 여러분 토지상 하면 토지 위에 정착이 된, 정착은 뭐죠? 붙어 있는, 토지에 붙은 거 정착이죠. 정착된 공작물로서, 공작물이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죠. 공작물로서 뭐 지붕하고 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랬죠. 그 외에 차고나 창고, 점포, 사무실 이런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뭘 얘기하느냐? 토지에 정착 붙어있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여러분 지붕이 공중부양할 수 없잖아요. 땅에 붙으려면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는 벽으로 받치던가. 이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뭘 얘기한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에는 건물이라는 두 글자 단어가 없다니까.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뭘 얘기한다? 건물. 건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다시 가서 이제 위로 가서, 그래서 아까 건축물의 첫 번째 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또 하나는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접안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건 뭐냐 하면 토지 위에, 토지 등에, 이 얘기는 토지 위에 설치될 수도 있고 땅 밑에 설치가 되는, 토지 등에 설치가 되는 각종 뭐가 있어요? 시설물이 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다? 건물이 아니다. 지붕이 없는 각종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나와 있죠. 1번 레저 시설이 뭐냐? 수영장 시설. 여러분 레저 시설 하면 대표적인 게 수영장, 야외 수영장 있죠. 여러분 수영장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수영장 어떻게 생겨서? 건물 밖에 구덩이 파놓고 물 받아놨잖아. 지붕 없어요. 그런 또 수영장도 넓은 의미의 뭐야? 건축물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레저 시설. 이해가세요? 예. 또는 스케이트장, 전망대 시설물 있죠. 또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시설. 여러분 골프 연습장 철탑 세워졌고 있어요? 그물망 쳐져 있잖아. 이것도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 옥외 스탠드, 야구장, 축구장 가면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죠. 이런 것은 건물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시설물 그랬죠. 항과 항만에 보면 대형 물탱크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 여기에다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 저장하면 저유조, 축산업에서 건초 등을 보관하는 건 사이로, 이와 같은 원통형으로 돼 있는 것도 건축물이에요. 이런 것도 취득하면 뭐 내라고? 법에 취득세 내라. 지금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거 말고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도크 접안시설 그랬죠. 도크 시설이 뭐예요?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시설물, 도크 시설이라고 하죠. 그럼 접안 시설은 뭐예요? 대형 선박이 부두에 더 정박하려면 각종 시설물이 있죠.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위에 설치된 것만 아니지. 그래서 밑에 급배수 복개 시설이 있죠. 예, 열수성관, 가스관, 배수관 이런 것도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에너지 공급 시설물, 주유소의 주유기, 가스 충전소에 가면 가스 충전 시설물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시험에서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럼 왜 했어?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개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개념을 봐야지. 여러분 주유소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 자동차 몰고 주유소 들어가. 주유소 들어갑니다. 정문, 후문, 여기 주유소 건물 있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런 주유소를 여러분이 지금 사서 사업을 하려고 주유소를 인수합니다. 그럼 이거 샀죠? 예? 예. 그럼 이거 샀으면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 낼 때 어떻게 계산해? 요 땅 있죠? 주유소에 있는 땅 뭐야? 토지 얼마 주고 샀니? 취득세 과세. 이해가세요? 예. 두 번째 요거 뭐야? 요거 지붕하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이 저게 건축법 규정의 건축물. 이거는 뭐? 주유니까 에너지 공급 시설물. 이거 두 개 합쳐서 뭐야? 두 개 합쳐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얼마 주고 샀니? 이거 이렇게 취득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얘기했듯이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런데 주택은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 절대로 이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은 건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각종 또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있고,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준하는 거 차량.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맥이 그거예요. 차량은 취득세를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차량이 뭐냐 이건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뜻을 여러분 교재 보시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과 엔진으로 설치돼서 가는 거. 예, 거기에 피견인차 그랬죠? 예, 피견인차가 뭐예요? 끌고 가는 건 견인차, 끌려가는 건 피견인차.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같은 거 여러 개 만들어서 매장으로 이동할 때 뒤에 연결해서 2단 3단 쌓고 가는 거 있죠? 뒤에 그거는 엔진이 설치된 게 아니라 앞에 자동차 연결해서 끌려가는 거죠. 이것도 원동기가 없어도 뭘로 봐라? 차량으로 봐라. 이해가세요? 그리고 궤도가 뭐죠? 철길에 따라서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기구, 철도 차량, 그거 전부 다 차량. 그래서 우리 차량하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면 차량으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자동차라고는 과목이 아니라 뭘로 간다? 차량. 이렇게 됐어요? 다음 그 밑에 뭐 있습니까? 기계 장비. 이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생산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장비는 거기 건설 공사용 그랬죠? 건물 지을 때 공사장에서 이용하는 거. 화물 하용용. 여러분 항구에 가면 대형 선박에서 수출품 컨테이너 박스 들어 운반하는 거 있죠? 예. 또 그런 거, 또는 타워 크레인 높은 데 연결해서 높은 고층 건물 물건 싣고 내리는 거 있죠? 또는 광업용, 광산에서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기계 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기계 장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랬는데, 즉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장비 그랬어요. 이게 뭐냐? 중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엔진이 설치됐어도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고 기계장비라고 한다. 기계장비하면 우리는 중장비, 자동차는 차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뭐 있습니까? 항공기. 항공기는 여러분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예요. 항공기는 일반 여객기 이런 고정관념 깨라. 법에서 항공기는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탑승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 이게 동력으로 가는 여객기죠? 예? 비행기, 기계 동력으로 가는 거. 그럼 비행선 하면 열기구.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열기구 많이 있죠? 대형 풍선 같은데 열기구 연결해서 사람 탈 수 있잖아. 또는 활공기 하면 행글라이더 종류, 해저닉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 그러니까 명칭에 관계없다.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동력이든 열이든 바람 등을 이용해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예요. 그래서 원격 조종하는 요즘 드론이라는 거 있죠. 드론. 이런 건 사람이 탑승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음 선박. 선박도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선박이죠. 그래서 기선이 뭐죠? 동력으로 가는 선박, 기계로 가는 거 기선, 범선, 바람 등으로 가는 거, 부선, 큰 배에 딸려있는 이동수단, 부선 있죠. 여러분 대형 선박이 항구 가까이 못 오죠. 왜? 수심이 얕으니까. 그래서 항구 앞에다가 정박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육지에 오려면 저병이나 배영으로 오면 다 죽지.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수단이 조그만 선박을 싣고 다니고 끌고 다닐 수 있죠. 이런 게 부수적인 선박. 명칭에 관계 없다. 이런 것도 선박. 이거 외에도 석유탐사 시추선이나 한강 주변에 건축자재 싣고 운반하는 바지선 있죠. 이런 것도 다 뭐에 들어가? 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선박이에요. 선박.
취득하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다음 임목이 있어요. 임목. 이것은 수풀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이것은 뭐냐? 임목에 관한 법률에 토지와 별도로 구분해서 나무가 등기되어 있는 거. 수목집단이 임목에 관한 명인 방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뭐라 그래? 과수.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으면 중목, 일반 수목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수풀림자 임목.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를 취득하면 임목으로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런데 여기서 임목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예? 그럼 벌채 상태, 잘라진 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안 내. 여러분 임목을 사고 싶어서 임목을 사서 여러분이 뭐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 그거 사려면 취득세 안 내려면 뭐라 그래? 그냥 사면 취득세 내잖아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 보고 잘라놓으라 그래. 잘라놔. 벌채에 잘라놔. 그리고 사면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취득할 때 당시 살아있는 임목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얘기해. 그래서 벌채 상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거 있죠. 묘목, 옮겨놓은 거 이식, 이임시로 심어놓은 거 가식. 이런 나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기. 다음 광어권. 광어법 규정에 의한 광어권. 그래서 조광권은 제외. 여러분 광어권은 지하에 묻혀있는 부전하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어권은 조광권은 뭐냐? 남의 광어권이 설정된 광구에 들어가서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가 조광권. 그래서 이 광어권인데 이 광어권도요 취득세 내는데 다만 끝에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면제. 출원이 뭐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여러분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을 캐내려고 행정관청에 인가 허가서를 제출해서 그죠? 예, 캐낼 수 있는 광어권을 최초로 취득했다. 너는 취득세 내지 마. 면제예요. 출원 최초로. 그럼 내가 그것을 최초로 취득했으면 나는 취득세 안 내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취득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은 내야 된다. 그죠? 맨 처음에 출원할 때만. 다음 어권. 어권은 이게 뭐냐? 수산어법 또는 내수면 어법에 의해서 수산 동식물을 뭐 하는 거? 채취, 포획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염전 있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생산하는 것도 무슨 권? 어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권리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이것도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면제. 요거 두 가지. 다음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게 있어요. 뭐? 양식업권. 이게 올해 개정돼서 들어왔다. 양식업권. 이런 거 작년까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없는데 올해 처음 들어온 거. 이제 내년 2020년서부터 이게 하나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 양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산 동식물을 길러서 키우는 업. 예? 길러서 종자 같은 거 해가지고 종묘 이런 걸로 있죠? 그걸로 키우는데 면허를 받고 하는 게 양식업권이다. 그럼 이거는 양식이 아니라 뭐 도구를 이용해서 동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잡을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있고 요 세 가지는 같이 가요. 출원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여기는 지금 새롭게 개정됐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식업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같이 가. 요 세 가지는 출원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취득하는 건 면제 대상이다. 그죠? 다음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회원권이에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회원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그리고 뭐 콘도 회원권. 여러분 여기서 골프나 승마나 요트나 종합
체육시설 이용은 이것은 체육시설이니까 법률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권이고, 요 콘도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 회원권. 좋아요. 이런 회원권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원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런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다 얘기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살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야 돼. 분양권. 예? 분양권을 분양계약 체결할 때 10억짜리 분양권을 계약해서 취득해 놓고 11억에 팔았으면 매매 차이가 얼마? 1억이니까 세금 내 양도소득세. 그럼 분양권 산 사람은 취득세 내야 안 내? 예?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낼까 안 낼까? 이게 고민이야. 그죠? 예, 안 내잖아. 아우, 여기 분양권 있냐고. 금방 공부해 놓고. 여기 분양권 있어요? 없잖아. 취득세 안 낸다니까? 낼 것 같죠?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취득했을 때만 보내라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주식 같은 거 사면 취득세 내 안 내? 없잖아. 안 내. 전세권, 임차권, 특허권 이런 것 취득세 안 내. 요거만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워요. 지금은 뭐 이거 외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서울에서 분당에서 서울 부산 가려면 뭐 타고 가? 예? 비행기 타고 가죠? 예? 철도 타고 갈 수도 있잖아. KTX 자동차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예? 근처 가서 뭐 타고 가? 배 타고 갈 수도 있잖아. 부산에. 예? 분당에서 부산 가려면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 가? 부산 가서 양식회관이라고. 양식은 좀 자연산보다 맛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양식 말고 뭐 자연산 광어 회 먹어봐. 맛이 기똥차. 입맛이 죽여준다니까.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예? 부동산, 비행기,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양식업권,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예, 이렇게 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만.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취득했으면 이제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근데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거기다가 페이지 489 표시해 놓고, 그죠? 그래 놓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모, 광어권, 어업권, 거기 양식업권 올해 들어왔죠? 예,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뭐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세 가지는 출원에 의해서 뭐 취득, 면제. 출원에 의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건 뭐다? 면제.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는데 누가 취득세 내야 돼요? 예? 납세 의무자 공부해야죠.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취득하는 것이 구분이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뭐 했다? 취득했다. 취득이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죠. 예. 그럼 이 취득은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하는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디 보느냐?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494페이지 제3절 취득세 개념 및 범위 나왔죠. 자, 설명드릴 건데 우선 읽고는 갑니다. 양가로 1번 취득이 뭐냐?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거기까지를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승계취득이라고 나왔죠. 세 번째 줄. 그렇게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승계취득.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용어를 지금 승계취득이라는 게 나왔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렇게 취득하는 건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다시 두 번째 줄로 가서, 자,
건축은 건물 새로 짓는 거죠. 개수,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이렇게 취득하는 걸 우리 두 번째 줄 원시 취득. 뭐라고요? 원시 취득. 지금 취득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나왔죠? 예,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슨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랬고, 오른쪽 495페이지 양가로 2번 취득의 구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유권. 소유권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취득이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나왔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과세 대상 물건을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에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보는 거기 의제 취득, 이걸 다른 말로 간주 취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용어가 나왔어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죠. 예. 지금 이 내용을 밑에 그림 있죠?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오늘 꼭 읽어보셔야 할 게, 요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밑에 그림 박스 그림 밑에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을 이론으로 쭉 해놨죠. 그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수업 끝나고 저는 그것을 그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시고, 여러분 취득은요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사실상 취득. 여러분 사실상 취득 그러면 항상 뭘 얘기하느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뜻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걸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순우리글이에요. 취득한 걸로 뭐한다? 본다. 그래서 간주한다 또는 뭐라고 한다? 의제 취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건 사실상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요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또 둘로 나눠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승계, 이어받는다 이거죠. 기존에 있던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렇게 안 나와. 뭐라고 그래? 승계 취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승계,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용어. 그래서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던 권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 이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대가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줬으면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또 대가를 주지 않고 넘겨받으면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유상은 대가를 준 거죠. 뭘로 줬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죠. 예? 주고받을 채권 채무 대신에 부동산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오가는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라? 아까 매매. 여러분 매매가 뭐요? 그렇죠. 사고 팔고 이걸 매매라고 하죠. 예? 사는 사람은 매수 또는 취득, 파는 사람은 매도 또는 양도. 사고 파는 거. 또 물건과 물건을 서로 뭐예요? 교환. 여기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얘는 아파트를 을한테 주고 얘는 상가 건물을 줬어요.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꿨죠. 예? 그럼 얘는 뭐 없어졌어요? 아파트 줬죠? 공짜로 줬어요? 이거 받았잖아. 팔은 거야.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건 받은 것도 팔은 거죠, 대가. 그래서 여기는 뭐고? 양도소득세 팔았으니까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바꿔줬으니까 팔은 거고, 요거는 취득이죠. 얘 거 넘겨받았잖아요. 무슨 취득?
승계취득 공짜면 무상, 대가 이거 줬죠? 이거 주고 이거 받은 거잖아.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야? 유상, 승계취득,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여기도 자 아파트 취득했죠? 무슨 취득? 승계취득. 공짜? 아니죠. 이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상, 승계취득. 요거 상가부동산 줬는데 대가를 안 바꿔줬으면 증여인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고? 양도. 그래서 교환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얘도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교환. 또 법인에 대한 또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것은 뭐냐?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를 하는데 나는 돈 대신에 뭘로?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가를 뭘로 받아? 주식으로 받아요. 자, 누가 투자자가 어디에? 법인에 돈을 투자하고 주식 받아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상가부동산 주고 회사로부터 뭐 받았어요? 주식 받았다. 그럼 투자자는 상가부동산 없어졌죠? 예? 근데 그냥 줬으면 증여라니까. 근데 이거 받았잖아요. 돈가 붙이는 거 받았죠? 얘는 뭐 한 거야?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얘는 뭐 받았어? 주식은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 관계없고. 그죠? 예, 회사죠. 취득세는 개인도 취득세 내고 법인도 내고 누구나 다 취득세 내요. 그럼 상가부동산 받았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인데 대가 뭐? 주식으로 줬으니까 유상 승계취득. 그래서 금전이 됐던 물건이 됐던 대가성 주고 취득하는 걸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을 보였으면 취득했어요. 대가를 줬다. 그럼 무상은 뭐예요? 대가를 주지 않고 넘겨받았다.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 재산을 받으면 상속, 살아있는 사람 재산 받으면 증여, 개인과 단체 간에는 기부. 그죠? 예,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기부를 받든 공짜로 받았다. 대가 안 줬다.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시험 기출문제 보세요.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다. 하는 글자도 없어. 전부 다 뭐라 그래? 유상승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유상하면 뭐? 매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여기까지 기억 안 해도 돼. 예, 유상하면 매매. 대표적인 게 매매. 이것을 유상.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세 글자로.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할 때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옮겨 나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거죠. 그래서 승계취득은 상속받던 매매든 소유권 무슨 등기하라? 이전 등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있어요.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여러분,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거고, 원시 취득은 없었던 권리를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5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의 범위 양가로 1번 원시취득에 대해서 나왔죠. 거기 보시면 원시취득이란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넘겨받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새롭게 창출시켜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시취득. 여기서 줄칠 건 다만 그거 줄칠 거예요.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수용 뭐요? 재결. 수용 재결은 뭐한다?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이 수용될 때 보상금 받죠? 예? 수용이 뭐야? 수용이 우리는 그냥 세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2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가기가 바빠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동산이 수용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보상금 받지 말아라. 거부하라 얘기. 웬만하면. 그럼 수용 보상금을 감정평가해서 보상금 평가하죠. 그래서 공시하잖아요. 보상금을 언제까지 뭐하라? 현금 보상 받을 사람은 보상금을 수령해라. 이렇게 고시하죠. 예?
그때 안 받아가면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 안 받을 거 거부하잖아. 그게 뭐야? 그 다음에는 수용 재결 절차로 가요. 수용 재결로 가면은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다시 제시하는 게 수용 재결이에요. 예? 처음에 보상금 제시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가면 되고, 거부하면 뭘로 가? 수용 재결 절차로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제시하고, 안 받아갈 걸 대비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안 받아가면 내가 뭐 하겠다, 법으로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게 수용 재결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수용 재결은 기존에 있던 채권 채무 권리가 그대로 넘어와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수용은 원시 취득이야.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근데 수용 재결은 아니야. 이거는 재결로 가면은 기존에 있었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그래서 참고로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왜 보상금이 달라지느냐? 금액이 원래 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보상은 없어. 재평가는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원인이야. 참고로 상식적인 내용이죠. 하나는 토지나 주택은, 토지는 6월 1일 날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결정이 돼. 근데 6월 1일 전에 감정평가했을 때하고, 예? 6월 1일 지나서 감정평가하면 보상금액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보상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감정평가할 때는요, 지작물 조사 같은 거 다 해요. 나무 한 그루도 전부 다 뭐하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 창문도 다 평가하는데, 첫 번째 평가할 때는 창문이 있네, 나무가 5개네, 5개 그냥 집어넣어. 그랬다가 나중에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거부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창문 들보니까 샷이네, 사시면 금액이 높죠. 예? 그런 걸 반영해서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5개인데 그 중에 한 그루가 뭐 오래된 거네, 연령에 따라서 수령, 이런 걸로 해서 감정 가격을 조금 높여요. 그래서 수용 재결로 가는 거. 난 여러 번 해봤어 그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서 감정평가하는데, 수용 재결로 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합니다. 행정부. 그래서 어쨌든 수용 재결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에서 뭐 한다? 제외. 그러면 원시 취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었던 권리를 최초로 취득한다. 그럼 볼까요? 부동산이 대표적이니까 토지. 여러분,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어떻게 생겨요? 바다나 하천을 뭐라고 하느냐? 공유 수면이라고 그래요. 뭐요? 공유 수면. 바다나 하천 연못을 공유 수면이라고 그래. 메꿔 매립. 바다 메꾸는 거 뭐라고 그래? 간척. 이렇게 해서 없었던 땅이 생겼다. 이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때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세법은 그거 따지지 않는다.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아니요. 불법으로 매립했어도 취득세 내고, 합법으로 매립했어도 취득세 내고. 불법은 세금 많이 내고 합법은 조금 내고.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제가 오는 세법 오는 날은 여러분 딱 저 보는 순간 쟤는 법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빨간불도 나는 마음에 들면 건너가니까. 빨간불은 건너면 안 되죠. 예, 합법 불법 따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세법은.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합법이든 불법이든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네.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 뭐네? 취득세 내라. 또 건축물을 뭐예요? 건축법의 건축의 용어는 새로 짓는 거 뭐라 그래요? 신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 우리 법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걸 재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법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철거하고 지어도 뭐야? 재축. 뜯어고치는 거 개축. 옮기는 거 이전. 이런 게 다 건축이에요.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허가로 건물 져도 보내고 취득세 내요. 허가받고 건물 지든 무허가 건물이든 취득세 똑같아. 재산세도 똑같아요. 건축물, 건물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틀려. 왜? 등기야? 무허가 건물은
등기 안 되니까 미등기죠. 세금 많이 내야죠. 예, 그래서 취득세, 지방세는 관계없다. 무허가 건물 취득했다고 취득세 많이 내고 조금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또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기, 선박, 여러분 이것을 자동차 회사나 중장비 만드는 데에서 날마다 만들어요. 제조, 항공기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것도 원시취득에 조립을 해서 완성시키는 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항공기 사올 때 어떻게 해요? 부품을 사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데 우리나라 기술로 조립을 안 되니까 누가? 그 외국의 항공사가 들어와서 기술자가 뭐예요? 조립해요. 고장나도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수리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경비행기 아랍 쪽에 뭐예요? 전투 비행기 수출하죠. 수출할 때 우리는 동영상 제작해서 준다. 조립하는 순서를 제작해서 줘. 이게 차이점이야. 다급하거든. 다른 데랑 뭐 하려면, 경쟁해서 이기려면. 그런데 외국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술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 수리하는 것도 걔들이 와서 수리한다고. 심지어 무엇도 외제 승용차도 그래. 정밀 부분은 좋아요. 어쨌든 조립도 원시취득이야.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요. 건조. 이게 원시취득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어요. 꼭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여기 요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거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은?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만들죠? 왜 만들어요? 회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팔을 거야. 팔을 거. 수출할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만드는 거죠. 뭐 목적으로? 판매의 목적. 그래서 원시취득은 취득세 부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유권 최초로 취득했어도 원시취득 취득세 내지 마라. 과세 안 해요. 왜? 팔을 거니까. 회사가 사용수익할 재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판매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때는 당연히 뭐네?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단서 없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원시취득에 우리 점유 시효취득이 있어요. 점유 시효취득. 사실은 이거 원시취득은 아닌데 민법에서 점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세법도 가는데, 점유 시효취득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를 나는 처음부터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이상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얻어지는 취득을 우리는 점유 시효취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몇 년? 10년. 그럼 이 점유 시효취득은 없었던 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도 무슨 취득? 원시취득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요 반드시 점유시효취득은 등기해야 돼.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공시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동산하고 부동산 공시방법, 내 거라고 알리는 방법. 공시방법에 부동산은 무조건 뭐야? 등기. 예?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산은 뭐다? 등기가 아니라 점유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거 캐내면 동산이죠? 예? 점유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뭐? 예? 점유 공표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외쳐? 신받다. 그 순간 깰 거야. 그게 공시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동산은 취득해놓고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안 돼. 등기 권리증이 기재해야 돼. 등기. 그래야 그게 공시고, 동산은 점유 갖고 있으면 돼. 여러분 신만이가, 김씨가 산삼을 발견해서 산에서 신받다 적당히 하면 되지. 그걸 막 큰 소리로 질러봐. 온 산에 메아리가 울려갖고요. 나중에는 어둑어둑할 때 저녁 때 산삼 가지고 내려오는 건 박씨가 가지고 내려온다. 아까 소리친 건 누구였었어? 김씨인데 산삼 가지고 내려온 건 누구야? 김씨 어디 갔어? 묻혔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라 이거지. 그걸 뭐 구태여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꼭 알린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세 글자로. 그렇죠. 소유권을 최초로 기재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유권 뭐라고 한다? 보전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 원시 취득은 보전 등기.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요거 점유번은 시효 취득은 어려운 부분인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보전 등기 갈 수도 있다 얘기예요. 20년 점유해서 등기하려고 봤더니 전 소유자 앞으로 처음부터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 돼. 판결문 받아가지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은 세법에서 이전 등기할 때와 보전 등기할 때 세금이 달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소유권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금 지났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치우지 마시고.